현대사회 문제와 철학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거는 똑같은 주제로 통 속의 뇌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그리고 그것의 한계를 또 이야기했고, 그 한계가 진짜 한계가 아니라고 또 재반박하는 그런 학계의 재밌는 내용의 또 일종의 사고 실험이고 일종의 논쟁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굉장히 실제로는 간단해요, 주제가.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이번 시간을 이 주제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속의 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미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미친 과학자가 왜 미쳤냐면은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왜냐?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의해 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감각기관, 눈, 코, 귀, 혀, 그죠? 그 다음에 촉감, 총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세계를 인식하는데, 물론 그것을 종합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 또 있습니다. 그 능력은 결국 어디서 일어나느냐? 뇌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도 결국 우리가 가시광선이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된 그 빛의 정보가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할 테고, 그거는 이제 뉴런이 되겠죠. 그죠?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시냅스가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신경으로 계속 정보를 전달합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뇌에서 그걸 재구성하겠죠. 그죠? 재구성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사물을 보고 계십니다.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그 보는 것도 결국은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반사된 그 제한된 한계 안에서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을 뿐이에요. 결국 그 인식한 내용 결국 우리 뇌가 재구성한 인식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을 싹 다 생략해버리고, 이 미친 과학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은 뇌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면은 특정한 뇌를, 그 부위를 자극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싶은 거, 또는 누가 인식해주게 하고 싶은 거를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 후각적인 정보에 대한 그 자극을 뇌에 직접 주면은 똑같은 정보를, 인식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뇌니까, 뇌에서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착안해서 이 사람은 계속 평생을 연구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그것이 가능한 기계 장치, 캡슐, 통을 만들어서 그 통 안에 뇌를 집어넣어서 그 뇌에다가 특정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붓을 다 영양을 공급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그죠? 하여튼, 뇌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캡슐을 만들어 놓고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위에 전기자극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는 내가 스테이크, 아주 최고급의 스테이크를 먹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통이 바로 이 통입니다. 이 통 속의 뇌입니다. 그걸 개발한 사람이 미친 과학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그 가상세계 관련된 영화 아까 보셨죠? 그죠? 인셉션이라든가 13층,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큰 틀 안에서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트릭스 영화나 보시면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영화 설정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AI, 로봇을 우리 인간이 개발하게 되고 AI의 기능이 극대화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더 나은 걸 창조할 수 있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GPT 챗 또 개발됐죠, 그죠? 그것도 여러 가지 한계는 여전히 있지만 그 이상의 AI가 개발이 되고 그 AI가 특정한 하드디스크, 하드웨어에 장착되고 일종의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로봇 단에 그 AI가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AI가 판단해 봤을 때 지구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인간을 없애기보다는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영양 공급을 해준 일종의 이제 재배죠. 우리가 양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뭐 바다 생물, 물고기, 생선을 우리가 양식도 하고 농사도 이렇게 일종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 AI 로봇들이 사람을 양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인공적으로 애기를 태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돼지나 닭, 소 그렇게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간 캡슐에 태어나면 바로 캡슐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고 실제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최소한 영양 공급을 해주게 하고 이 애는 이 그 캡슐 속에서 가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게 되고 또 뭐 유치가 커지니까 그런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속에 내라는 게 아까 금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영화 매트릭스 이런 영화와 별반 차이점 없는 겁니다. 설정은 똑같아요. 좀 더 이렇게 보니 좀 혐오스럽다는 것 뿐이고. 자, 미친과학자의 실험입니다. 그죠?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뇌로 연결되는 각 신경들의 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제 세계와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초고성능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뇌는 마치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스스로도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뇌는. 아까 제가 영화 매트릭스 설명해 드렸다시피 사람들, 사물들, 하늘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짜란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존재는 통 속에서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통 속에서 벗어나 본 적이. 그 남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신경조직으로 연결된 컴퓨터로부터 받는 전기 자극일 뿐이다. 실제로. 자, 이러한 예를 들면서 이 통 속의 뇌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힐러리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둘 다 이제 부부가 다 철학자인데 이거는 이제 남편 퍼트남이 의미론적 원인론이라고 사람이 이제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논리로 보자면은 이 통 속의 뇌라는 것은 잘못된 예시다. 왜? 통 속의 뇌라는 상태란 그 자신으로부터 볼 수도 묘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통 속의 뇌가 안에 있으면은 스스로를 자기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진짜 통 속의 뇌는 특정 전기 신호에 대한 생각일 뿐이지 진짜 생각이 아니란 거예요. 통 속의 뇌가 되기 전에 통 속의 뇌를 몰라야 돼요. 설정 자체가. 만일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A가 어제까지 멀쩡히 살다 갑자기 납치돼가지고 통 속의 뇌가 뇌 속에 들어가고 특정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통 속의 뇌가 되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통 속의 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면 자기가 통 속의 뇌라는 것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심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인식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론적으로 뭔가 이건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이러한 베트남의 반박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옳은 반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제로 내가 통 속의 내
들어가 본 적이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 내가 본 적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의심은 할 수 있거든, 분명히. 의심은. 감각적 인식 구조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5가지 감각 기관: 눈, 코, 귀, 혀, 피부. 그죠? 안, 이, 비, 설, 신이죠. 그죠? 눈, 안, 코, 후, 비대, 비, 그죠? 코비자, 비. 다음에 귀, 이, 혀, 설, 피부, 신, 몸, 진짜. 이 5가지 감각 기관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감각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감각 기관이 필요하죠. 그죠? 이 기관은 인식을 위한 통로에 불과해요. 어쨌든 간에. 필요하게 하지만 통로예요. 감각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복잡한 전기작을 통해서 감각 정보가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이러한 세계는 결국 뇌에서 재구성된 정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 해드렸죠. 통 속의 뇌에 특정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경험 내용과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세계에 대한 경험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재구성된 정보와 현실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인식한 현실 세계가 뇌에서 재구성된 정보고 외부의 현실 세계가 원인이 되어 우리 뇌의 결과로 정보가 형성된 것이 아니란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사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가? 자, 이게 바로 이제 최종적인 우리의 이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 세계, 이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페노메나. 이거는 사물 자체가 아닙니다. 사물 자체가. 그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물 자체를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물 자체가 아닙니다. 현상 세계죠. 그죠? 우리 감각적인 능력,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인간의 한계에서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아마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그대로 똑같이 인식하지 못해요. 다르게 인식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걸 다른 동물들은 인식하지 못할 테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 다른 동물들은 인식하고 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이제 인식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인식 기간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이제 능력 차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특정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그 정도인데 개 같은 경우에는 귀가 굉장히 밝죠. 후각 능력 굉장히 좋죠. 요즘 그래서 뭡니까? 암 걸려있는 사람의 나는 몸에서 나고 있는 특정한 호르몬을 인간은 맡을 수는 없지만 개는 맡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암 걸려있는 사람에게 개가 가서 그 냄새를 맡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몸속에 암이 지금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죠? 그거는 바로 개가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뛰어나다는 말이 인간이 아예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능력 차이가 단순히 있을 뿐이지 정도 차이가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후각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맡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차이 그런 거는 능력의 차이고 아예 인식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5가지 감각 기관이 있다고 믿고 있고 다른 동물에게는 그 5가지 감각 기관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인간이 적외선을 못 봅니다. 적외선을 우리가 보려면은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그 기계가 가시광선으로 다시 한번 변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가 적외선을
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기계나 변환 장치 없이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동물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뱀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예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 다른 인식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물 자체를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지식만 가질 뿐입니다. 개인들 간에도 인식 내용이 다 다릅니다. 시각적인 차이, 청각적인 차이, 후각적인 차이 다 달라요. 동물들 간의 인식 내용도 다 다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그죠? 식물들에게는 감각 능력이 없다고 보통 사람들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에게도 감각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과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제 다시 영화 했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컨택트.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외계인과 접촉해서 외계인이 우리 우주에서 온 거예요. 지구로. 서로 대화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은 글자, 음성적인 말소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서로 간에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 외계인은 이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안에 좀 이상하게 그려요. 그거 보고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추측을 통해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고,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닌 거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이 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이 한계예요. 반면에 외계인은 그렇지 않은 거야. 외계인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누었던 이 개념적 틀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의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른 거야. 이 외계인들은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해줘요. 전달하는데 그 콘택트 영화 보시면은 주인공이 여자 과학자인데 첫 장면이 굉장히 아픕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기를 성장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먼저 영화 보여주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미래의 일이었던 거예요. 미래의 일. 자기는 그 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한 학자라서 초대됐고, 또 다른 또 학자가 초대해가지고, 그거는 남성입니다. 둘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외계인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 학자와 이 자기 주인공 여자 학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고, 둘 사이에 나던 애가 나중에 성장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병에 걸려. 근데 그걸 나중에 한 번에 깨닫게 돼요. 그 외계인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 없이 하나의 틀 안에서 인식 구조가, 인간에게는 그런 인식 구조가 없는데 그 외계인들은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주 재미있는 영화죠, 그죠?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영화는 한 번씩 다 보십시오. 이거는 안 보면 아까운 영화입니다. 아이고. 영화 주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은 좀 어려워야 맛입니다. 어렵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께서 전혀 모르는 외계를 해서 어려운 건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 주제 자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논리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거는 너무나 철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경험입니다. 그걸 즐길 줄 아셔야 돼요. 철학 수업을 들으시려면. 앞으로 이러한 느낌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른 주제 안에서도. 근데 이런 주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씩 다 던져봤던 질문들이에요. 지금 기억 못 하시고 잊어버리셨지만, 특히 이제 4살 때부터 한 8살 그 사이에는 이러한 궁금증을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철학자입니다. 질문을 엄청 던집니다. 물론 그 질문 중에는 어이없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던지는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근본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근데 그걸 제대로 살려가지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또 다른 궁금증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면 참 다행인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아빠 엄마한테 물으면 선생님한테 물으면 그냥 그건 크면 다 알게 돼. 아니면은 그것도 과학적인 대부분 다 과학적인 대답만 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때는 다 철학자였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철학자였어?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누구나 어릴 때는 다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고 답을 내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기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끈기라든가 호기심, 궁금증 이러한 능력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학 공부하기에 적합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계속 더 깊게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힘들죠. 나 그렇게 힘든 거 머리 복잡해서 싫어. 나 싫어 이런 분은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이 수업이 점점 진행되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이어서 나갈 수 있다면은 이 학기가 이 수업 다 끝날 때쯤에는 그래도 뭔가 좀 남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냥 흘러가듯이 다 흘려버리면은 정말로 무의미한 시간밖에 될 수 없겠죠. 그죠? 자,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더라도 종교인 같은 경우는 뭐 신이다 진리, 신의 말씀이 진리이고 신이 진짜 존재, 실제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가? 아주 엉뚱하고 당연한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황당했겠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지금쯤이면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제는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이란 것은 일종의 정신인데 이거는 몸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몸은 우리의 진짜 나는 나의 영혼이다. 내 몸은 진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에 영혼과 육체는 서로 뗄래가 뗄 수가 없다 등등의 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음 시간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